김수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서 발생한 현대글로비스의 운반선 사고에서 어제 우리 한국선원 4명이 실종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전원 구조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선체 화재는 모두 진압된 상태로 해양경비대와 구조대는 우선 예인선 2대로 기울어진 선박을 안정화하는 작업부터 진행을 했고요. 외교부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해양경비대가 선박 기관실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던 한국인 선원 4명 전원을 우리 시각으로 오전 7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외교부는 구출된 선원 4명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며 건강 상태 체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외교부와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미국 해양경비대 등 관계기관과 우리 유관부처, 선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구조된 선원 및 가족을 지원하고 사고 원인 규명 등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한 영사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미국의 교통 관련 독립조사기구인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관 2명을 배정해서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해당 사고는 통상 1년 정도 지나서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현재 미 당국 측은 구조 스케줄이라든지 사고 원인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사고 상황이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선박 위치를 추적하는 웹사이트인 마린 트래픽 자료를 보면은 골든 레이호가 급하게 방향을 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 맞은편에서는 일본 미쓰이사의 에메랄드 에이스호가 다가오고 있었고 이 두 선박거리가 가까워지자 충돌을 피하려다 사고가 나지 않았나라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하게 방향을 바꾸더라도 대형 선박이 쉽게 전도되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골든 레이호가 출항 당시 복원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일단은 우리 선원들이 무사히 구조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인 아람코와 관련된 소식을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람코는 원유의 채굴과 정제, 판매를 주 업무로 하는 세계 최대의 산유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7년에 이 총 지분의 5%를 국제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 공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기업 공개란 개인이나 소수의 주주들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일반 대중이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게 소유 지분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일반 투자자들이 공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이 아람코의 기업 공개를 책임질 주관사로 미국의 투자은행인 JP 모건 체이스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과 막판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최종 결정은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그런데 아람코라는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한데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요 산유국들의 채굴과 판매권은 거의 대부분 영국과 미국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나라가 안정되지 못했던 탓에 많은 산유국들은 원유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했고 설사 알더라도 채굴할 수 있는 기술력도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기업들이 싼값에 원유를 채굴해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1930년대에 미국계 석유 자본에 의해서 아라비아 아메리칸 석유 회사, 일명 아람코가 건립이 됐는데요. 이후 1980년대 사우디 정부가 지분 전량을 사들여서 국유화하면서 사우디 아람코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현재 이 사우디 정부 재정의 87%를 아람코가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법인세, 로열티, 배당 등을 통해서 전체 회사 매출의 약 60%가 사우디 정부로 흘러들어가서
말 그대로 사우디 왕가의 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아람코라는 회사가 상장을 한다는 건 사우디 국영기업의 주식이 그러니까 시장으로 풀리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국제경제계에서는 그동안 세계 최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을 것으로 짐작만 될 뿐 구체적인 재정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아람코가 어느 정도 수수료를 공개한다는 사실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사우디 원유 매장량은 2,668억 배럴로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고요. 또 브리티시 페트롤륨, BP라고 하죠. 그리고 엑소모빌, 로열 더치쉘, 토털, 쉐브론 등의 민간 산유 회사들의 보유량을 모두 합한 양보다도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이 아람코의 기업 가치는 2016년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2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돼서 세계 최대급인데요. 기업 공개를 통해 주식 5%를 팔아서 1,000억 달러, 약 121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둔 상태입니다. 이 아람코는 당초 올해 사우디 증권거래소인 타다울에 상장해서 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뒤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국제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었는데요. 최근 이르면 올해 11월에 기업 공개를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로 아람코는 지난달 12일 올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순이익 46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7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적 발표는 아람코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 순이익의 규모 역시 세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규모가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 나오면 전 세계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목을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아람코가 사실 단 5%만 공개하겠다고 해도 그 수치는 2014년 최대 규모를 기록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250억 달러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데요. 4배 규모죠. 네. 지난 4월 100억 달러 모집을 위한 채권 판매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주문이 몰려서 이 120억 달러를 최종 발행하고 심지어 사우디 국채보다 아람코 채권이 더 비싸게 팔리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지는 등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영국은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직접 나설 정도로 아람코 유치에 공을 들여왔지만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커졌고요. 홍콩 역시 뉴욕, 런던 증시보다 우선순위로 꼽혀왔지만 최근 반정부 시위로 인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그 증권거래소 중에서 뉴욕과 도쿄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 아람코와 사우디 관리들은 지난해 일본의 대형 이동통신사인 소프트뱅크가 상장한 도쿄 증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오랜 시간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기업 공개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모으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실세로 불리는 모세 빈 살만 왕세자는 2016년 비전 2030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원유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탈피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아람코 기업 공개를 통해 끌어모으려는 겁니다. 네. 이 오일머니에 대한 의존성을 최대한 줄이고 국제 투자자들에게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등 다각화를 통해 사우디 경제를 현대화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우디의 국가 재정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오일머니이다 보니까 유가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고요. 또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저유가 상황으로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사우디의 경제 체질 자체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무함마드 왕세자가 느끼게 된 것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사우디 입장에서 이 아람코의 내부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큰 상태여서 여전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일부에서는 아람코가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거대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주식의 비공개 매각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차이나가 이 아람코 지분을 직접 인수할 의향을 내비쳤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워낙 폐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무함마드 왕세자가 밝힌 개혁이 제대로 진행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나라 이름부터 사우드 가문의 아랍 국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는
사우드 가문과 이슬람의 원리주의 학파인 와하브파가 함께 손을 잡고 만든 나라인데요. 네. 따라서 사우드 왕가가 종교적인 엄격함을 무기 삼아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 권한이 강했던 종교 경찰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여성들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등 이전에 비해 비교적 개혁적인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종교계와 또 수천 명에 달하는 왕족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살만 국왕의 묵인 아래 돈 많은 기업가들과 왕족들을 부패 혐의로 체포 구금하기도 하고 재산 몰수를 단행하기도 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3일에는 측근인 야세르 알루마얀 사우디 국부펀드 PIF 총재를 아람코 회장에 임명하는 등 최측근들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기도 한데요. 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권력을 공고히 해야 하는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경제개혁 자금 확보를 위해서 아람코 기업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참고로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 PIF는 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와 더불어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큰 손을 꼽히는 등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투자를 통해서 막강한 자본의 힘을 발휘하는 중인데요. 이 아람코 상장으로 끌어모으게 될 자금 1,000억 달러의 상당 부분도 이 PIF를 통해서 다른 전 세계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한 수익으로 사우디 재정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아람코가 우리나라와도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좀 네. 궁금해지는데 아람코를 검색을 해보니까 아람코 코리아라고 우리나라에도 이 회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아람코의 한국 지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국내에서 상당히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유를 사가지고 와서 정제를 한 후에 다시 수출을 하는 정유 산업이 특화된 나라입니다. 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정유 분야는 세계 6번째로 큰 규모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총 수출품 중에서 석유 제품이 전체 4번째, 금액으로는 약 400억 달러에 달할 정도입니다. 국내 정유 4사,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가운데 아람코는 이 S오일의 지분 63%를 보유한 최대 주주고요. 네. 올 4월에는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17%를 사들여서 2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아람코가 관여하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원유를 사우디로부터 들여오게 되고 경영과 시장 가격 형성에 대한 아람코의 영향력 역시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아람코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아람코가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잘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